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하지만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장수를 방해하는 만성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당뇨라고 하는데요. 당뇨 그 자체보다는 합병증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죠. 한번 발병하면 절대 완치되지 않는다, 불치의 병이라고 생각됐던 당뇨. 하지만 제대로 알고 치료한다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당뇨치료계 권위자 최수봉 교수님이신데요. 오늘도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교수님 자리로 모셔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당뇨 치료를 보면 그래, 내가 당뇨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은 빼고, 근데 당뇨가 있어도 별로 증상이 잘 모르겠는데 나 괜찮은 것 같은데? 관리 잘하고 있는데? 하고 생각하면서 치료를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이런 상황들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당뇨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우리 몸이 이제 서서히 망가지니까 그 충분히 망가져야지 합병증 오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니까 치료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때 벌써 늦은 거죠. 한번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 나온 결과인데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빨간 것은 저 기존의 치료 방법을 했고, 그다음에 파란 것은 인시펌프 치료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빨간 것은 어떻게 해서 맨 처음에 혈당이 높았었죠, 빨간 그룹이. 그다음에 인시펌프 치료로 바꾸니까 파란 거 똑같이 혈당이 정상화 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게 혈당을 정상화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빨간색으로 빨간 사람들, 이 혈당 높게 전에 유지했던 사람이 지금 혈당 정상화되더라도 눈에 망막증이 계속 증가하죠. 그 다음에 기존의 치료 방법도 증가하고 혈당을 옛날부터 정상했던 사람들은 훨씬 적게 망막증이 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 간격이 한 10년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혈당 기억 효과가 있다. 합병증 오는 것은 지금 현재 혈당치가 아니라 고혈당, 옛날에 고혈당이 나중에 합병에 온다. 그래서 자기 몸은 괜찮지만은 10년 동안 혈당 높은 것이 그 이후에 합병을 갖고 온다는 거 알아서 처음부터 치료를 잘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제가 의문이 드는 건요. 교수님께서 늘 잘 먹는 걸 강조하셨잖아요. 혈당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잘 먹어야 한다. 그래야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잘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이거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 합병증 오는 이유가 사실은 혈당치 그 자체도 있지만은 혈당치 자체 말고 영양실조가 또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몸의 세포가 다 말라 비틀어져요. 그 뇌혈관 장애, 그래서 혈관이 나빠지고 망막의 혈관이 망가져서 눈도 실망하게 되고 치주장, 이가 다 망가지고 신경도 다 망가지고 심장, 염통도 심근경색증들 오게 되고 신장 합병증 오게 되고 발기부전, 자율신경 기능장애로 족부병, 온몸이 다 망가지는 것의 가장 공통점은 뭐냐면 이 세포가 말라 비틀어지는 겁니다. 즉 영양 실조가 오게 되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보죠. 그래서 보면은요, 이 당뇨병에 합병증 오는 이유를 보면은 그 췌장에서 인슐린이 적게 나와가지고 음식 먹은 영양분이 피 속에 들어온 포도당이 우리 몸속으로 힘과 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살이 말라서 합병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당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혈당치 자체가 합병증 오게 되지만은 또 한 가지는 혈당이 높다는 건 피 속에 영양분이 많고 우리 세포수가 적다는 얘기니까 몸에 적은 영양치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합병증 오게 되는 거죠. 둘 다 만족시켜야 될 겁니다. 실제로 당화혈색소가 혈당치인데 3, 4개월의 혈당치인데 보면은 6% 정상인데 6, 7, 8, 9, 10, 11로 올라갈수록 망막증, 신장증, 말초신경장애 이런 것들 합병증이 계속 증가하게 되죠. 이것은 혈당치 자체 때문에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혈당이 높다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잘 영양분이 안 들어갔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은요, 혈당치가 완전히 정상이더라도 너무 작게 먹으면은 그 자체 영양식 때문에 당뇨와 똑같은 합병증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잘 먹으면서 혈당이 정상화돼야 되는 거죠. 이 결국
합병증을 예방하고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잘 먹으면서 혈당도 정상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치료법이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인공췌장기 치료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치료 방법이길래 잘 먹으면서도 혈당을 정상화시킬 수 있지? 교수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때까지 치료 방법이 많이 실패하거든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치료했지만은 합병증 눈도 멀고 그래서 옵니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정상으로 식사 때마다 많이 나옵니다. 식간에는 기초 인슐린 나오고요. 그런데 당뇨병 때 췌장이 망가져 이렇게 적게 나온 거죠. 밑에처럼. 이 적게 한 걸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주면은 정상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 예방되는 건데 먹는 약 먹으면 이렇게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인슐린 주사 맞더라도 이런 식으로 커다란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는 인슐린 부족해 고혈당이 되고 점심 식후에는 저혈당이 돼서 오히려 더 나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치료 한 달째도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밥 먹을 때 인슐린 많이 나고 이거 잘 되고 그다음에 기초 인슐린도 잘 되게 정도 똑같이 된다면은 식사를 충분히 먹어도 먹고 싶은 만큼 먹어도 혈당이 정상화되고 먹고 싶으면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가 잘 들어오니까 영양 상태가 좋아지는 거니까 에너지가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합병도 예방되며 혈당까지 정상화되니까 합병증 거의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당뇨를 치료하려면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그럼 인공췌장기 치료는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이 인슐린 분비 능력도 재생 가능한 건가요? 유로 당뇨 학회에 인공췌장기 치료를 결과를 본 것인데 보면은 1년, 2년, 3년, 4년 올라갈수록 췌장 기능이 아까처럼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아까 먹는 약은 그죠? 네. 이거 대신 올라가자 정상화되고 되고 그러니까 인슐린 더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 인슐린 점점 더 많이 나오고 회복을 하니까 인슐린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안 나온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않아요. 그걸 먹는 약 먹으면 점점 떨어지지만은 치료방 바꿔서 췌장을 회복시키는 인공췌장기 치료하면 췌장이 회복하면서 인슐린 많이 나오니까 같은 음식을 먹었어도 혈당이 정상화돼가지고 혈당은 정상화되고 췌장이 회복되는 거 잘 알려져 있어서 이제 완치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당뇨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저희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모두 활짝 열려 있거든요. 전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공췌장기 치료를 통해 당뇨를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하신 사연 한번 만나봐야죠. 이분은 25년 전에 당뇨 판정을 받으셨다고 해요.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굉장히 건강해지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는 이곳. 74세 고령의 나이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는 분이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최시진 씨의 건강한 실버 인생을 만나봅니다. 꾸벅꾸벅. 툭하면 피곤함에 졸기일수. 낮잠 자는 건 취미요. 하루가 다르게 헬쑥해지는 얼굴에 점점 줄어드는 체중은 트레이드마크. 이랬던 그가 일하고 또 일해도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놀라운 변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력이 없고 축축 처지는 몸. 25년 전 최시진 씨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목이 말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겼어요, 조금. 그러다가 내가 뭔 일을 하는데 누가 당뇨가 있다고 그래서 그럼 나도 그런가 그 이야기 했더니 당뇨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으로 바로 갔죠. 그랬더니 당뇨라고 판단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그냥 그런 대로 세상을 살았지. 뭣도 모르고 뭐 어디가 아프다거나 뭐 좀 이상하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뭐 산에도 잘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좀 기분이 안 좋고 그러더라고. 나른하고 산에도 가면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병원에 가서 다시 싹 하고 약을 먹기 시작했지. 몸의 이상 증세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최시진 씨. 결국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도 크게 안 했어. 뭐 아무 몸에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지냈어요. 치료라고 뭐 약 먹고 당뇨는 크게 뭐 째고 그런 게 아니니까 약 먹고 그 이야기들 많이 듣고 또 그 교수님들 뭐 운동하라고 하면 또 모여서 같이 운동도 할 때 있어요. 그때 운동도 하고 다니면서 그랬지. 뭐 음식도 가서 먹어보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시킨 대로 했었죠. 그렇게 20년을 복용한 당뇨약. 평소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하는 편이었기에 병원에서 받은 처방대로 열심히 따랐다는데요. 특별한 합병증은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당뇨로 인한 증세가 나타나기만 하면 합병증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고 합니다. 저녁에 잘 때 다리가 쥐가 나고 몇 번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다고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먹으니까 괜찮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끔 한 번씩 와요. 오기는 다리에다 힘을 꼭 주고 많이 저 할 때는 거기가 약간 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당뇨약 복용량은 많아지고 그로 인해 걱정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반알 먹다가 하나를 먹다 하나 반 먹다 두 알 먹다 세 알 먹다 네 알도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으면 또 이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이걸 찾아갔죠. 그러니까 당이 점점 더 올라가고 만약에 더 올라가면 이제 또 합병증도 오고 그래서 이걸 닮은 그걸 잡힌다고 그래서 인공추장기를 탄 거지. 혈당은 잡히지 않고 당뇨약 복용량은 늘고 이로 인해 최시진 씨는 과감히 치료법을 바꾸기로 결정.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한 지 8년. 늘 그를 괴롭혀온 혈당 조절은 잘 되고 있는 걸까요? 현재 그의 당 수치가 궁금한데요. 120 나오면은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치료법을 바꾼 후 무엇보다 합병증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다는 게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걱정 없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최시진 씨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약을 많이 안 먹어서 좋고 내가 무엇을 먹을 때 만약에 많이 좀 먹는다 어디 외식을 할 때 외식할 때가 우리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먹을 때 이걸 넣을 때 좀 더 넣는 거야. 조금 더 넣고 더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좋아요. 잘 먹고 잘 관리하는 것이 그의 건강 비결.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젠 본인의 몸에 대해 본인이 가장 잘 알게 됐다는 건데요. 앞으로 남은 소망은 뭘까요? 이 정도는 아직은 갈 때 다 가고 여행 갈 때 다 가고 외국도 다니고 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가야 할 밖에 없어. 그만 안 했으면 좋겠어. 최시진 씨의 더 건강하고 멋진 실버 인생을 위하여 화이팅입니다. 네, 최시진 씨의 사연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최시진 씨는요, 처음에 당뇨 판정을 받기 전부터 살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또 갈증도 심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당뇨의 기본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뇨일까? 이런 생각을 전혀 못 하셨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초기 판정이 좀 늦어지신 것 같은데요. 아직도 최시진 씨 말고도 내가 지금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당뇨 초기 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증상을 좀 알아야지 알 수 있겠죠? 그 증상들 좀 짚어주시죠.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지는 거죠. 인슐린 부족 때문에 췌장이 나빠져서. 그래서 물을 많이 먹을 거고 소변도 많이 나가고 식사도 많이 하게 되죠. 에너지 부족 상태 되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종류 얼마나 많이 망가졌나가 차이가 많습니다. 최신 같으면 굉장히 빨리 췌장이 망가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서서히 망가지니까 그냥 조금 피곤하거나 뭐 나른하거나 그런 증상은 나타날 수 있죠. 서서히 나빠지니까요. 그래서 아까 맞아요. 그 비특이적인 증상부터 아주 이 체니가 급격히 나빠진 증상가 있으니까 모두 다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당뇨 초부터 치료 잘하면 좀 나빠질 수 있으니까 초부터 치료 잘해야 되겠죠.
이 당뇨를 침묵의 병이라고도 하잖아요. 증상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이런 살짝이라도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얼른 병원에 가셔서 검사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시진 씨는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하신 지 지금 7년에서 8년 정도 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역시 대다수의 당뇨 환자들과 마찬가지로 먹는 약을 복용하셨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먹는 약을 복용하고 뭐 인슐린 주사도 맞아보고 하다가 나중에 인공췌장기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치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이 부분 한번 이야기해보죠. 상당히 어리석은 얘기죠. 뭐 먹약 먹고 혈당 높고 몸도 야해지고 합병증 오고 있는데 네. 그 치료 계속한다는 건 계속 나빠지겠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근데 인시펌프 치료를 갖다가 마지막에 다는 거라고 유언비어가 있더라고요. 그건 유언비어입니다. 처음부터 달면은 우리가 모든 학문적으로 췌장도 완전히 회복하고 완치되고 합병 예방되는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초기부터 해야 됩니다. 한번 그림 보시죠. 이게 미국 당뇨병 학회에 발표한 것인데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맨 꼭지가 1년 이내 초기 때 온 사람은 이쪽이 뭐냐면 췌장에서 인슐린 나오는 양입니다. 훨씬 빨리 회복하죠. 네. 그리고 10년, 20년 되면 훨씬 적게 나오죠. 그래서 빨리 회복하려면은 초기부터 인슐린펌프 치료를 해서 잘못된 췌장을 빨리 도와줘서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부터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은 췌장도 합병증 온 거고 다른 몸의 모든 장기도 합병증 벌써 왔으니까 초기부터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인슐린펌프 치료는 말게 하면은 정말 손해 보는 거죠. 초기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또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당뇨 합병증일 텐데요. 물론 치료 효과에 있어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화면으로 만나본 최시진 씨 역시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면서 합병증 없이 지금 굉장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인공췌장기 치료와 합병증 예방의 관계, 이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교수님. 그럼요.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이유는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979년도에 유명한 97년도였어요. 가장 유명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DCCT라고 당뇨 조력 합병증 연구입니다. 미국 캐나다 29개 당뇨병 센터가 공동 연구한 건데 그 연구는 합병증 예방할 수 있겠느냐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치료 방법을 하고 하는 인공췌장기 치료 방법을 반반했습니다. 그랬더니 10년 후에 봤더니 망막증, 신장 합병증, 신경 합병증이 인시펌프 단 경우에 혈당이 정상화되니까 영양소 좋아지니까 기존의 치료 방법보다도 60%가량이 감소했다. 적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면은 당뇨병 합병증은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의사들이 잘 알고 있죠. 네, 당뇨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해주고 합병증을 예방해주는 인공췌장기 치료.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공췌장기 치료법에 대해서 궁금증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중에 하나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4814님께서 보내주셨네요. 71세 어머니가 20년 넘게 당뇨신데요. 지금까지 관리를 잘하셔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굳이 인공췌장기를 달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시지만 전 마음 편하게 다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직 합병증은 없으신데 그래도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시는 게 맞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71세시면 꽤 고령이신데요. 합병증도 없으시고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치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크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교수님? 지금 보니까 한 3세에 수학과 교수했던 분도 아주 건강히 잘 살고 있고 인시펌프를 달았으니까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하루 살아도 아주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낫죠. 그리고 이렇게 먹약 먹으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100% 활력 있게 살지는 못해요. 보면 되게 작게 먹으니까. 그러니까 인시펌프 달고 아주 건강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들 쪽의 얘기는 또 그렇지 않은 생각이 있지만은 또 다른 의사 선생님 얘기는 아무리 나이 먹었어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좋으니까 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제 환자 중에서도 뭐 80세 이상 90세 먹은 사람도 꽤 있으니까 아주 건강히 잘 살고 있거든요. 아주 눈에 띄게 구별이 되니까 정말 건강 원하시다면 인시펌프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인공췌장 치료는 단지 합병증 예방뿐만 아니라 아주 젊어지는 방법이니까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물론 치료 효과에 있어서는 개인차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두 가지 모두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는 02-318-2275, 02-318-2275,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지금은 전화 연결 시간인데요. 이분은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로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하셨는지 전화 연결을 통해 한번 알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강원도 철원에 살고 있어요. 네, 성함도 말씀해 주세요. 강인옥이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인공췌장기 치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치료 시작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아, 예, 약 한 달쯤 됐어요. 오, 그럼 인공췌장기 치료 시작하시기 전에는 다른 치료를 하셨나요? 예, 약을 한 9년 먹고요. 네. 그리고 인슐린 치료는 한 9개월? 그럼 그전에는 건강 상태가 어떠셨어요? 특별한 이상 증세 같은 건 없으셨나요? 아, 저기 한 네. 1년 전서부터는 늘 피곤했어요. 일을 좀 하면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뻑뻑하고 아프면서 왜 실핏줄처럼 터져갖고 빨갛게 충혈이 잘 돼요. 잘 됐어요. 네, 지금 인공췌장기 치료 시작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좀 건강이 달라지셨나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네. 소변을 보면은 왜 이렇게 올리고당 그런 거를 타면은 왜 이렇게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빨간 물. 그러니까 예전에 아프기 전에 그 네. 상태의 소변으로 돌아왔어요. 예, 네, 예. 오늘 교수님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고 하시던데 어떤 궁금증 네. 있으신지 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편하게 이야기해 네. 주세요. 잘 먹으라고 말씀만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더 잘 해야 되나 그런 것이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식사 때만 먹고, 식사 네. 충분히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네. 간식은 하지 말고, 그다음에 네. 우리 근육을 한번 발달시키는 게 좋으니까 식사 때마다 운동을 네. 조금씩이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막커피나 이런 거 먹지 마시고, 네. 단 거 안 먹고 그러면 됩니다. 그 식사 때만 먹으면 되는 건요. 네, 어떠세요? 다음에- 오늘 궁금증 잘 해결하셨나요? 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네. 건강 관리 잘하셔서 지금처럼 네. 건강 쭉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예. 네, 치료 효과는 개인차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또 어떤 치료든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기반이 돼야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이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최수범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쉽게도 여기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교수님, 다음 주에도 더 좋은 말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는 것이 힘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건강에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당뇨 치료의 시작은 당뇨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